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제약바이오 하반기 체크 포인트는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로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HLB 등의 임상시험 소식이 들리면서 또 들썩했다가 정정 소식에 다시 한번 30%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었던 제약바이오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한테는 희망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자 테마인데요. 하반기 투자 포인트 혹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조금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일단 다른 그 분야가 조금 주춤거리면서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성장 기술주가 상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미국의 경제 지표나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위원들의 여러 발언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조만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7월 달 FOMC 회의가 말일날 있긴 하지만 7월보다는 9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96%로 잡을 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뭐 지금 9월, 11월, 그다음에 12월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베팅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그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이제 각 기업들의 그 신약 물질이나 뭐 플랫폼에 대한 기술 수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FDA 승인 관련된 이슈도 이슈 기대감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비만 치료제나 뭐 ADC, 뭐 면역 항암제,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러한 뭐 다양한 약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출렁거리고 있고요. 특히 뭐 ADC 관련돼서는 관련된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FDA 승인에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HLB가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FDA 승인 관련돼서 이제 뭐 한번 이제 물 먹었죠. 네. 물 먹고 나서 이제 9월이나 10월 달에 재승인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기술 수출한 렉나자에 대해서도 올 8월 말까지 미국 FDA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유한양행의 주가도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같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이제 또 얘기가 나오면서 CDMO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좋은 그런 모습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 중심으로 일단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매출 같은 경우 전년보다 1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1%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해외 매출 부분이 특히 이제 램시마 SC 관련돼서 유럽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작년보다 한 5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영업이익은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관련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올해는 한 60% 정도 감소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런 문제는 뭐 그 합병 여파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뭐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한미약품, 뭐 대웅제약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M&A 이슈, 뭐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는 있지만 영업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속에 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역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그리고 CDMO 기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역시 함께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투심 역시도 살아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만 치료제 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될지 아니면 ADC 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될지 다른 쪽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계속 좀 순환배가의 형상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한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각 이제 세부 섹터마다 서로 이제 약간의 이제 순환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비만 치료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비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많은 분들의 이제 화두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살을 뺀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이제 이 살을 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문제가 이제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이제 효용성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사항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만들고 있지만요. 이 외에 여러 이제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로슈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할 만큼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기업이 뭐 이런 비만 치료제를 직접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이제 글로벌 제약이 하지 못하는 그런 틈새 시장을 이용한 기술 수출이 대부분을 이룰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뭐 그 처방 방법이 있는데요. 뭐 1회 그 주 1회 그러니까 피하 주사를 이제 놓는 그러니까 기존 방식과 거의 유사한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피하 주사의 횟수를 좀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뭐 한미 약품이나 HK 인노의 동아 ST가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권 관련된 이슈는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그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기술력이 앞서 있는 그런 회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만 치료제 하면 한미약품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외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장기 지속형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게 비만 치료제를 보면 거의 매일 이제 피하의 주사를 이제 맞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주사를 맞는 그런 이제 그 처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투약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사용 방법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랩이 관련된 분야에서 지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최고형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일동제약이나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다라고 해서 패치형으로 해서 이제 직접 살에 붙이는 그런 형태의 그런 패치가 최근에 이제 개발이 이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웅제약이나 라파스가 그런 해당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수출하는 기업 역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 역시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반기 내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TPD,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도 성공했고요. 유한양행이나 제넥신, SK바이오팜도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역시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TPD, 여기서는 지금 하반기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지 좀 어떤 부분 눈여겨보면 될까요? 일단 뭐 TPD 기술이라는 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이제 뭐 종양세포를 뭐 예를 들면 종양세포를 확장하는 그러니까 번식하는 걸 이제 막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항암제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TPD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증식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종양을 직접적으로 이제
없애는 그런 이제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향후에 항암제 시장에서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2018년도에 이제 관련 기술이 이제 처음 공개가 되면서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지금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TPD ADC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면서 최대 1조 3천억 1조 3천억 원 정도의 이제 기술 수출,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뭐 약이 양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로열티 수입도 이제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TDP 기술 같은 경우는 TPD 기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사항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지금 빅파마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이런 TDP 관련돼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TDP 관련돼서 가장 앞선 회사가 미국의 아비나스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된 이제 특허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화이자에 20억 5천만 달러의 이제 유방암 관련된 그런 TPD 관련된 기술을 이제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하면서 수익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노바티스의 전립선암 관련돼서 한 10억 달러 정도의 이제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이제 TPD 관련된 기술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빅스 테라퓨틱스 국내 업체죠. 죄송합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미국의 TPD 전문 업체인 프로테오반 사이언스의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관련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국내 TBT 이제 치료제 관련 개발 기업인 유빅스 테라퓨틱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기술을 도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뭐 대웅제약이나 삼진제약 같은 경우도 핀 테라퓨틱스와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TDP 관련돼서 기술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TPD 관련된 기술이 이제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술이 뭐 조금씩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 단계 관련돼서 일부 일부 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예상보다는 조금 그런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임상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이자의 유방암 관련된 이제 TPD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임상 이상까지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만큼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게 신약으로 상용화될 때까지는 아마 관련된 기대감만 존재할 뿐이지 아직까지는 조금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나오기는 어려우니까요. 뭐 만약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테마 성격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TPD가 성공만 하게 된다면 정말 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약바이오 하면 기술 이전 이야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를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망 역시도 밝게 보이는데 여기서들 관련주들의 흐름과 전망은 어떻게 보실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국내 기업들이 뭐 신약을 개발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네. 그렇지만 국내 여건상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신약을 최종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뭐 임상이 1상이나 2상 정도 끝날 때 글로벌 빅파마에 관련된 기술 수출을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가장 현재 상황으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기술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 상반기에 국내 그 제약바이오 업체의 기술 수출 건은 총 8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4조 6천억 정도의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뭐 작년 대비로 해서 한 6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기업들이 그 기술 수출하는 게 그만큼 이제 고부가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선급금 규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기술 수출을 했다가 기술 수출이 뭐 이제 취소가 돼도 이제 돌려주지 않는 금액인데요. 그런 금액이 많아졌다라고 보면
되면 그만큼 이제 이런 기술 수출하는 입장에서 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기술 수출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강한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했다 다시 이제 제재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수출 발표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만큼 좋은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술 수출에 대해 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 수출이 어떤 것인지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CDMO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CDMO 관련돼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국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위탁 그 생산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4 공장까지 거의 뭐 꽉 차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5 공장에 대해서도 주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계속 그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뭐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지금 중국 이제 바이오 업체를 규제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뭐 가성비가 높은 국내 CDMO들 기업들의 그만큼의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을 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CDMO 관련된 기업들도 하반기 이후에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3분기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바로 탑픽 종목 여쭤볼게요. 네, 뭐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유한양행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렉나자에 대한 승인 이슈가 이제 계속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8월 말까지 뭐 FDA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지금 신청한 게 유한양행이 신청한 건 아니고요. 미국의 이제 기술을 이제 받아들인 얀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FDA 승인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알레르기 치료 관련된 물질도 지금 임상 1A상을 진행을 해서 긍정적인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이제 마쉬라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치료제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여러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도 향후에 성장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국내 CDMO 시장의 뭐 1등이고요.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수위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5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될 만큼 뭐 지금 시장 계속 향후에 이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